네, 좋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주호는 함수의 미분을 계속해서 배우겠네요. 근데 다루는 함수가 다르잖아요. 어제 배운 함수는 어떤 함수였습니까? 다항. 다항함수. 그럼 여기서 함수는 뭘까요? 지성수, 함수. 또. 삼각함수.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분수함수도 나오고, 네, 그리고 무리함수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다양한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거는 105페이지 보면 우리 수투에서 배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균 변화율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얘기하고 있고요. 네, 도함수 얘기하고 있고요.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하나만 쌤이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쓰이는 게 도함수의 정의. 어제도 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는데 잠깐만요. 쌤 마이크를 켰나? 켰어요. 도함수의 정의 한번 가보자. f'x는 어떻게 됐었죠? 리미트 x가 0으로요? 그럼 그거는 델타 x가 0으로. 델타 x가 0으로 가요? 델타 x라고 해야 되는데 쌤이 그때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 델타 x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h분의 h 그 다음 a 플러스 h. x 플러스 h 이거죠 이거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입니다. 이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냈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극한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미분을 할 줄 모른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였었고, 하나가 이제 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쌤이 어제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못했더라고. 도함수의 정의 보면은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 일단 우리 주호는 지금 미적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f'x. 이거 도함수구나. 그 다음 또 dy dx라고 해가지고 dy dx 이게 사실은 y를 이거 표현이 되게 중요해 오늘 주호에게. 왜냐면 이게 기호거든. 기호. 얘를 보면 fx를 미분해라 라는 기호이듯이 얘는 있잖아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라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봐줘야지. 알았지? 그 다음 또는 y는 fx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dx 근데 여기다가 fx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f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t 막 이런 게 들어가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시그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y 프라임 요 정도는 당연히 우리 주호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우리 주호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델타 x가 아까 말했죠.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y 델타 x. 어제 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없었어. 그럼 델타 y 델타 x 요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걸 뭐라 그러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야. 그래서 얘도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될 수 있는 건데 도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 주호가 봤으면 좋겠다. 모두가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게 수투랑 다른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표현이 나와.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 이게 몇 페이지냐면 110페이지요. 110페이지 이게 도함수는 어떤 의미냐면 미분을 몇 번 해라? 2번 해라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표현을 한다면 y2' 이렇게 이 2번 미분해라 f2'.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이 표현은 좀 보기 선생님조차도 얘는 좀 보기가 드문 것 같고 얘는 정말 좀 많이 쓰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게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이게 도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곱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2번 미분하라는 시그널이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분수는 아니거든요. 분수는 아닌데 모든 연산은 분수처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dx분의 dy 이렇게 읽으면 약간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dy dx라고 그냥 선생님은 보통 그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거 익스포넨셜을 읽어라 라고 했을 때 E라고 읽는 그런 느낌이랄까? 물론 E라고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dx분의 dy 이렇게 읽는 것도 사실 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쟤 저거 모르나? 이런 느낌 있잖아. E라고 읽었는데 잘못된 거 아닌데 쟤 저거 모르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표현 같은 거 얘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죠. 여기에 dx 제곱하고 여기에 fx 얘랑 같은 표현으로 이게 쓰이죠.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이계도함수는 몇 번 해라? 미분을 2번 해라. 만약 프라임을 짝짝짝 3개를 그린다면 몇 번 미분해라? 3번 미분해라.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이건 좀 약간 이건 딴소리긴 하는데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있잖아. 나머지 정리할 때 막 그런 거 썼었잖아. 만약에 fx를 기억나나? fx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렇게 적을 때 있잖아. 근데 또 이 fx는 x-베타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에 q'x고 여기에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서술형 감점이 있었던 요인이 이런 거죠. 왜냐면 q'x라고 쓴다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qx를 뭐 했다라는 소리입니까? 미분했다라는 의미인데 얘는 지금 이 qx랑 이 qx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프라임을 붙여버리면 사실은 뭐의 의미가 있으니까 미분을 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래서 서술형을 감점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걸 그래서 맨날 넘버링을 하라고 해서 q1x, q2x 왜냐면 우리 반에 있던 권모 양이 이거를 넘버링을 안 해가지고 서술형에서 우르르 쾅쾅.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기본 문제 5-1번 봐보세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2번은 쌤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해줬으니까 수투에서 1번만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이거 그냥 이용하라는 소리야. 주 fx가 x 플러스 1이거든.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럼 내가 저기다가 또 한번 써볼까? 도함수 정의 f'(x)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선생님 잘하나 봐봐. h분의 x 플러스 h니까 x 플러스 h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주어는 이 상태면 뭐 할 것 같아? 분모 분자에 이 번분수잖아. 분모 분자에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h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h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이렇게 이제 이걸 곱해주자 이거지. 그럼 여기서 남는 건 x 플러스 1 이쪽에서 남는 건 x 플러스 h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x하고 1하고 이게 다 약분이 되구나. 마이너스는 살아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데 h가 여기 또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h 0으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결과가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가 있거든. 여기로 뿅. 자, 도함수 f'(x)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온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주호가 이제 드디어 유리함수도 미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리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그냥 단순히 여기에 상수가 붙어있는 애들은 얘를 제곱을 하면 돼. 마이너스 붙이고.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얘 제곱분의 1 상수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미분이 4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긴 하는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개수가 1인 x의 식, 1차식이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미분꼴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fx를 x분의 1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x분의 1을 미분해라 이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이게 오지게 많이 쓰일 거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있어요. 얘는 여기도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유제 5-1번 있죠. 유제 5-1번에 2번 보이죠? fx가 x분의 1 미분하면 뭐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거 이제 오지게 많이 쓰일 겁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기본 문제 5-2번 한번 봐보세요.
2번 문제 5-2번. 어제 우리 오지게 했던 그 문제죠? 그치? 근데 쌤은 그것만 보고 넘어갈게. 뭐 할 거냐면, 2번. 기본 문제. 5-2번은 2번. 쌤이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 주어를 세뇌시키기 위함으로 쌤이 지금 풀어주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 그랬을 때,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게 x-1, 그 다음에 x제곱 f1 마이너스 fx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석대로 푼다면은 정석대로 푸는 거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게 없으면 평균 변화율이 f 빼기 f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냐면 정석대로 하려면 f 빼기 f면 얘가 있어야 돼. 상수. 아니 함수가 들어있어야 돼서 x-1 한 다음에 주어 봐봐. 마이너스 하고서 fx 제곱을 여기다 내가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f 빼기 f이다 보니까 내 맘대로 f1을 여기다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내 맘대로. f 빼기 f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얘 먼저 썼어. 나 지금. 그 다음 얘 플러스 x제곱 f1 이게 있잖아. 근데 지금 내 맘대로 요거를 어떻게 한 거니? 더한 거니까 다시 한번 f1을 여기다가 이렇게 빼주면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나는 봐봐. 이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여기가 위에 분자가 x의 제곱 마이너스 f1이잖아. 주어. 그치? 그럼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f 빼기 f 정역의 차이가 똑같이 분모에 있으면 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형태가 바뀝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내 맘대로 저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세팅이 끝났고요. 그다음 플러스 자 이번엔 요거랑 요거의 세팅을 들어갈 건데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보니까요. x 마이너스 1은 있고요. 요거 f1로 충분히 묶일 수가 있습니다. 묶고 보니까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여기가. 요렇게로.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천천히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야.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f'1이야.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얘가 지금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1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약분이 돼. 남는 게 x 플러스 1이 남는데 x를 1로 가까이 보내라고 했으니 2.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항.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는 x가 1로 가까이 가면 얘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 x 플러스 1. 그래서 1을 향해 가까이 가면 2f1. 요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정석책에도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거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한 꼴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뭐 해버리라고? 쌤이? gx로? 치환을 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방법으로 다시 간다. 요거 한번 받고 자 저걸 치환해서 하게 되면 우리 주어는 저걸 보자마자 아 얘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라고? g 프라임 1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로 연결을 시키라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래다 쓴다 g 프라임 x 미분을 할 때 지금 얘는 상수 취급 그러니까 2x 상수 취급 f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겉미분 f 프라임 x 제곱 속미분 2x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 됐지? 그럼 이게 이제 끝인 거야. g 프라임 1 집어넣으면 2f1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이거를 그냥 하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는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땐 무조건 치환해서 풀면 되고 이제 사실은 서술형 나왔을 땐 이건 수투 범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 미적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미적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알았지?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가. 미분법의 공식, 우리 어제 수투 범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미분법의 공식 거기 6개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어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이고 우리 주어는 그 6번에다 하이라이트, 6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6번은 이제 우리 주어 외워야 됩니다. 그 미분법의 공식에서 오늘 6번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목세 미분법이라고 부르거든? 목세 미분법. 그냥 이름이 그런 거야. 이름이 나은선인 것처럼 얘를 목세 미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gx분의 fx잖아요. fx분의 gx인가? gx분의 fx.
얘를 지금 미분을 해야 된다. y는 얘인데 y 프라임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 봐봐. 약간 룰이 어떠냐면 분모를 재고 gx를 재고 이것도 우리 한번 시켜볼까? 정의대로 한번 다 해볼까? 격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해보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여기를 미분을 한 다음에 얘 미분, 얘 그대로 얘 미분 F'X 이거 꼭 곱의 미분법처럼 곱의 미분법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랬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은 형태는 아니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얘는 심지어 빼기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몫의 미분법이야. 그 fx랑 gx분의 곱한 거 해서 저렇게 fx랑 gx분의 1을 곱한 거. 맞아요. 근데 곱한 거지. 곱한 거. 맞아. 곱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도 내가 본다면 사실은 봐봐. 얘 미분할 때 얘 지금 제곱했지? 마이너스는 원래는 생각 안 해. 분모 제곱했지? 분자 미분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그거 앞에 거에 항은 없어져. 그 다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야. 1이야. 얘 미분 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몫의 미분법을 쓰면. 알겠지? 다시 몫의 미분법 뭐라고? 분모 제곱.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오지게 많이 쓰이거든요, 주어. x분의 1 꼴 있으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하라고. 그거를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뒤에 있는 문제들도 우리 되게 많이 쓸 텐데, 선생님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 주어. 이건 조금 또 딴소리긴 하는데, 뭐냐면, 우리 지금 미분법 공식 중에서 2번 있죠, 2번 미분법 공식 중에서 y는 x의 n제곱 이게 수투에서는 n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연수라고 써져 있을 거야.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리하여 y'은 n 곱하기 x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들어갔던 게 이제 수투였는데 내가 지금 저 지수 자리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미적분에서 2번은 n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정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돼도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증명해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음의 정수일 때만 한번 보여줄게. 사실 이 자리가 0이 돼버리면 상수니까 당연히 미분을 하면은 그냥 0이 될 테니까 이 정수 자리라고 확장을 해도 지수 자리가 0 되는 건 좀 제외를 시키고 양수일 땐 이거 그러면 음수일 때만 보기 위해서 쌤이 여기에다가 음수일 때 그러면 n을 여기 중간에다가 요 정도만 쌤이 넣어볼게. n이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당연히 m은 또 뭐가 될까? 자연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범위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저 자리에 y는 x의 n제곱이었던 게 이제 여기서는 y는 뭐라고 바뀔 거냐면 x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바뀔 것이고 그럼 나는 알아.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x의 m제곱분의 1로 바뀐다라는 것도 알아. 그리하여 y'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몫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혹은 나는 지금 이거를 또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x의 2m제곱 제곱을 한 다음에 1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도함수가 이거래.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또 그대로 m이라는 걸 여기다 쓰게 되면은 얘 지금 가만히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x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m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분모 제곱. 앞에 거 미분 0이니까 사라져. 얘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였는데 미분하면은 미분 안 하고 그대로 쓰면 1. 얘 미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m, x, m-1제곱 이렇게 들어가야지. 괜찮죠? 이게 지금 우리는 아까 x였으니까 쌤이 1차니까 그랬는데 얘는 이게 들어가야지.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봐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이게? 이 마이너스 2m제곱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혹시 이거 보이나?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n.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n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y'은 뭐가 되냐? 다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수일 때만, 지수 자리가 자연수일 때만 요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음수가 되더라도 똑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수여도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얘 있죠? y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미분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x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그게 얘예요. 간단하죠? 음수여도 가능하다. 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15페이지 한번 볼 건데 다음 함수의 도함수랑 이계 도함수를 구하고 x는 1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내 생각에는 지금 그 뭐 이계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라 하는데 이건 곱의 미분법을 지금 우리 주호한테 조금 익혀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그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나는 이 문제를 1번은 생략하고 2번을 한번 풀어주고 싶은데 기본 문제 5-3번에 2번 있지 주호. 지금 얘가 항이 몇 개가 곱해져 있냐면 3개가 곱해져 있어.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그 다음 또 뭐 있어?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곱의 미분법. 쌤이 수투에서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얘를 미분해라. f'x를 해라. 그럼 봐봐. 얘 미분, 하나만 미분. 그럼 2x. 나머지 둘은 그대로야. 주호야. 나머지 둘은 그대로. 알았지? 그 다음 플러스 또 얘 미분, 나머지는 그대로야. 하면 2,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알았지? 플러스 또 이번은 뭐? 얘 미분. 그러면 나머지는 또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게 이제 곱의 미분법 3개, 항이 3개 있을 때. 알았지?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도함수,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나왔어. 기본 문제 5-4번 있지. 저거를 몫의 미분법을 지금 널 연습을 시키려고 나와 있는 문제인 거야. 기본 문제 5-4가. 알았지? 그거 지금 해봐. 혼자 스스로.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일단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거 자체가 x에서 y에서 z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있었던 게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되고 요렇게. 그 다음 또 얘가 다시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를 x, 자, 그 다음 여기를 뭐 u, 그 다음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f, 얘를 g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얘 x가 처음에 대응된 게 어디로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v, 여기 있는 이 x가 처음에는 u, 그러면 내가 f, x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u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g, u는 v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v라고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갔으니까 쌤이 이거를 y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g, u는 y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x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니까 이거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y는 어떻게 간 거야? f가 이렇게 있었는데 g가 이렇게 있었는데 u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f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걸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됐죠? 근데 얘를 드디어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갑니다. y'은 볼 건데 y'은 리미트.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랬을 때 얘가 델타 y, 델타 x 이거를 쌤이 의미하는 거다. 같은 의미다 라고 하면서 얘 또한 dy, dx도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게 이제 출발이 될 텐데요. 지금 쌤이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봐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델타 u,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y, 델타 u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는 뭐 하는 소리야? u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래? x에 대해서 미분하래.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치? 그럼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나? dx 이렇게 들어가는데 u가 뭐였냐면 fx였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옆에 있는 dy, du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d, 그 다음에 du 이렇게 되고 y 자리에 gu를 넣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는 최종으로 본다면은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f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최종으로 보면 얘도 g 프라임 u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u가 원래 뭐였냐고? fx였지. 그래서 얘가 이제 바뀌는 거야. 여기가 fx로. 이렇게 됐어? 근데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y'이라고 해서 얘의 도함수의 꼴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그거를 의미를 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쌤이 그때 이제 수투 시간에 쌤이 이제 이거는 좀 외워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쉽게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던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은 무조건 겉에 걸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속 안에 걸 미분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몇몇 가지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걸 한번 봐볼까? 만약에 y가 fx의 n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y'은 어떻게 되죠? n x 어? 겉미분 n 곱하기 fx fx에 n-2 그렇지 그 다음 속미분 f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그거를 쌤이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 y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호한테 x제곱 플러스 2x의 5제곱 이렇게 나와. 이제 미적분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맞닥뜨릴 만한 함수거든? y'은 하면 x제곱 플러스 2x 4제곱 곱하기 2x 옳지. 겉미분, 속미분.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이 정도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넘어가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우리 그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119페이지에 3번 있죠? 3번. 뭐냐면 아까 y는 우리 x의 n제곱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y는 x의 n제곱 이거 미분을 할 때 아까 쌤이 보여준 거는 이제 n이 자연수일 때는 수투에서 배웠고 n이 음수인 것도 쌤이 아까 보여줬고 근데 여기에서 y는 x의 n제곱인데 이번에는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n이 유리수인 형태 그러니까 즉 제곱근의 형태로 나오는 함수들이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얘를 증명을 해서 보여줄 때 우리 주호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 dx y제곱 이렇게 얘를 지금 y제곱의 형태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라는 시그널을 봤을 때 우리 주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내가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하는데 y가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y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때 아까 전에도 쌤이 지금 dy dx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dy dx를 구하는 과정에서 du라는 요 매개체를 좀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쌤이 먼저 dy 해서 y제곱이라는 걸 먼저 내가 하고 그 다음 여기 옆에다가 dy dx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곱해 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를 지금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얘기하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 y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그 옆에다가 이제 dy dx 이걸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먼저 우리 주호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연결시켜서 여기다가 쌤이 접목시켜서 한번 본다면 지금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리수는 이제 또 분수꼴이죠. 분수로 쌤이 바꿔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n은 유리수 얘를 증명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유리수니까 n은 p분의 q, p와 q는
서로소 잡아 놓은 다음에 y는 x의 p분의 q. 근데 여기서 p분의 q제곱으로 보는 게 불편하니 뭐 해라? 양변을 뭐 할 것 같아? 당연하지. y의 p제곱은 x의 q제곱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상태에다가 y의 p제곱은 x의 q제곱 여기에다가 내가 각각을 x에 대해서 미분해라 ddx 요걸 이제 이렇게 딱 써주는 거지. 근데 요런 꼴은 x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할 수 없는 형태니 얘를 좀 이용을 하자.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그거를 좀 집어 넣어야 되다 보니까 dy 해서 y의 p제곱 집어 넣고 그 다음 그 옆에다가 dy dx 이걸 쓰고 얘는 x에 대해서 충분히 미분이 가능하니 x의 q-1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었다. 괜찮죠? 그러면 얘를 지금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하니까 요 자리가 p 곱하기 y의 p-1제곱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최종 이제 갑니다. dy dx 이걸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보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고 얘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쓰게 되면은 p y의 p-1제곱 분의 q x의 q-1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수랑 상수 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y의 p제곱은 여기 지금 보니까 y의 p제곱은 x의 q제곱이었고 그래서 쌤이 여기 옆에다가 조금 쓰면 상수는 상수끼리 한 다음에 x의 q-1제곱은 놔두고 y의 p제곱이 x의 q제곱이었으니까 여기 자리에 x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또 놔둘 수 있고 y의 -1제곱은 y를 곱하는 건데 y가 x의 p분의 q제곱이니까 x의 p분의 q제곱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면 최종 y''은 dy dx는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에 얘가 원래 처음에 얼마였냐면 n이었기 때문에 쌤이 n이라고 쓸 수 있었던 거고 여기 조금 세팅만 잘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만 남죠? 분모에 x만 요거 하나만 남겠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라서 x의 요건 n이었고 -1 요렇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p분의 q 우리가 저 n자리를 자연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 다음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도 도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꼴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p분의 q일 때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음수 증명하는 건 간단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증명하는 문제도요. 그 119페이지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119페이지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요게 내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적어두고 얘도 이 부분도 쌤이 조금 적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만 좀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과연 그는 이걸 찍고 과연 볼 것인가? 어제 보려고 했거든요. 그 약간 그게 필요해서 찾아봤는 거 있는지 찍었는데 자, y는 루트 x 한번 미분해 봅시다. 루트 x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사실 쟤는 y는 x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제곱. 그럼 지금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여기 1만 빼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오! 굿!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쌤이 좀 예쁘게 정리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루트 x분의 1 이렇게 이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오지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알았지? 아까 쌤이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거 오지게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x, 2루트 x분의 1 오지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는 걸 추천합니다. 한 번 더 해보자. y는
이번에는 세제곱근 루트 x제곱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다. 풋. y 프라임은? 3분의 3분의 2. 3루트 x 3루트요? 세제곱 세제곱근 루트 x분의 1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잘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 합성함수 미분이랑 지금 우리는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일 때 미분하는 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5-5번이랑 5-6번 이걸 지금 쌤이 우리 주호한테 시킬 거예요.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2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까 합성함수 미분했고 두 번째가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을 할 거예요. 우리 주호는 음함수가 뭔지 혹시 알고 있나? 어디 많이 들어본 적은 있지? 음함수가 그 y축 배치함수 그거는 우함수. 음함수는 용어부터 그럼 용어. 음함수가 있으니까 뭐도 있을 것 같아? 양함수. 사실 음함수하고 역함수는 음함수의 미분 따로 역함수의 미분 따로 되는 건데 음함수하고 양함수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음함수는 이런 표현들 있죠. 뭐 예를 들어 E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빵 이런 표현. 그리고 또 뭐 우리 원방 쉽게 말해서 원방 표준형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꼴들이 어떠냐면 내가 여기에서 우리 주어한테 주어 여기서 미지수 변수가 뭐야?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 형태들. 그게 이제 음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양함수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얘를 표현을 한다고 해도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누가 봐도 변수를 이제 x로 봤을 때 x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y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현법 이걸 우리가 이제 양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함수하고 양함수 우리가 오직에 얘를 이제 미분하는 형태들은 배웠어요. 그냥 이제 dy d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y의 형태가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라 엄밀히 따지면 d dx인데 이 자리가 2x 플러스 1 이게 들어가는 거였었던 거거든. 그럼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는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생략했지만 y 프라임은 2라고 그냥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양함수의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고 이제는 드디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얘를 이제 주어가 미분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 알 수 있다.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쌤이 그냥 예시로 좀 우리 주어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봐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얘부터 쌤이 한번 미분을 해볼게. 궁극적으로 미분을 하라는 것은 dy dx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부 다 dy dx를 한다. 보세요. dy dx 그럼 d dx 이렇게 이제 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있잖아요. d dx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d dx 1 이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렇게 괄호를 이렇게 해. 그럼 얘 2x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쌤이 말해줬던 거 기억나나? 먼저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 dy dx를 붙여야 돼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 자리에 dy dx 이걸 이제 반드시 갖다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리고 얘는 얼마야? 상수니까 그냥 0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저렇게 음함수의 표현이 있으면 dy dx는 하고 쌤이 이렇게 결론을 냈더니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x 2y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y분의 x 이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뭔가 쌤이 지금 되게 장황하게 있어 보이는 척 했으나 우리 주어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푼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쓱 보고 갑니다.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2x. 쟤는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돼? 그럼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0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쌤이 조금 약간 좀 딴소리를 좀 하자면 우리 옛날에 기억나나? 원방 있지?
원방. 저 원방이잖아. 반지름이 1인 원인데 혹시 우리 주어 기억나려나? 여기 1인데 여기 점이 x, y일 때 쌤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이제 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dy, dx 미분을 한다라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형태인데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었거든. 이게 x, y면 여기다 퐁당퐁당 집어넣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 기울기 있지. 얘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y분의 x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봐봐봐.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서 이거 수직관계지. 그치? 그럼 여기의 기울기는 원래 얼마냐면 x분의 y지. 이거 x분의 y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니? 이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요렇게도 연결해서 좀 고급지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딴소리긴 하지만 요런 느낌으로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까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린 지금 계속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음함수의 미분 하나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1. 자, 이번에는 이 음함수의 미분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뭔 얘기냐면 x에 대해서 싹 미분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린 편하게 2x. 자, 요거 나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건 저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곱의 미분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x를 기준으로 x에 대해 아니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면 너 헷갈리겠다. 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 그럼 얼마예요? x를 미지수로 보고. 그럼 y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플러스 됐지?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니지.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아, x, y군요. 그렇죠. 근데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dy, dx를 써줘야 된다. 이 얘기야, 내 말은. 알았지? 그리고 x를 기준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y 다른 문자, x 외에 다른 문자를 미분을 한 거면은 이걸 그 문자 dx 이걸 항상 써줘야 된다. 이 얘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저것도 얘는 당연히 너가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지. 그래서 이 y라고 쓴 다음에 역시나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dy, dx를 써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이제 또 식 예쁘게 정리하면 x 플러스 2y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이양시켜.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따라서 이거 하잖아. 그럼 dy, dx가 뭐라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y 분의 마이너스 뺄게요. 2x 플러스 y. 얘가 이제 dy, dx가 된다 이 얘기야. 알았지? 음함수의 미분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잘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어요. 뭐였냐면 x, y 미분하는 고과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 그래서 내가 그 각각의 미지수를 기준으로 미분하는 거를 더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나는 이거를 x에 대한 항으로 바라본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럼 y라고 써주면 되고 얘를 y에 대한 항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x라고 쓴 다음에 y 기준으로 미분을 한 거니까 dy, dx를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 할 때 요런 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근데 결국에 미분을 하라는 거는 다 뭘 구하라는 의미다? dy, dx를 구하라는 의미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음함수의 미분은 충분히 우리 주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드디어 역함수의 미분을 시작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역함수의 미분은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하나의 단계가 거쳐야 돼가지고 거기에 알았어요. 찍으세요. 배에서 뭔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됐지? 자, 이제 역함수 미분 시작할 거야. 역함수가 함수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주호도 잘 알 거고. 그쵸?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역함수부터. 간단하게. 자, x, y.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자 여기에 이제 정의역 원소 하나 딱 잡아가지고 요 x 여기 이제 딱 잡아서 y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에서 얘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요 방향을 갖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역함수라는 건 그 함수의 방향성이 반대로 되는 게 이제 f의 역함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어떻게 썼었냐면 fx는 y 이렇게 썼었고 f의 역함수 y는 x 이렇게 썼었고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준을 사실은 항상 정의역을 x로 바라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y는 x 대칭의 기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역함수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요 단계,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고 불려지는 놈은 이거다. 그쵸? y는 x 대칭을 한 그 결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역함수는요. 만약에 쌤이 f의 역함수 x를 자 gx라고 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f 하고 g 이렇게 합성을 시켜버리면 뭐 나오죠?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본래의 함수랑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그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저 자리가 gy라고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얘는 y가 된다라는 사실. 네. 그렇게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 네. gy 한번 보면은 쉽게 말해서 gy 얘는 여기 이 y가 여기로 간 거죠, 지금. 근데 그 x를 다시 f에다 집어 넣으라니까 다시 y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들어가는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 이거를 네 받아들이는 걸 잘 해줘야 될 텐데 가볼게요. 여기서 FA를 쌤이 일단 B라고 좀 매칭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FA는 B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역함수 그럼 결국에는 GX를 미분했을 때 그 꼴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한번 쌤이 설명을 해볼게.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GX를 미분한 꼴을 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이 있는 상태 FA는 B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X는 GX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쌤이 여기다 하나 요걸 써볼게. G, FX 이렇게 한다면 얘는 X가 된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G 프라임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F 프라임 X 이건 얼마?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쌤이 G 프라임 fx 얘는 이라고 본다면 f 프라임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쌤이 지금 궁금한 게 G 프라임 b가 궁금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G 프라임 b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지금 b가 된 거죠. 그치?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치. 다시 얘기할게. 이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인 거야. 이 자리가 b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a를 집어넣어야 돼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f 프라임 a분의 1 요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의 미분은 있잖아. 본래의 함수의 역수야. 본래의 함수 미분한 거의 역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정의역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해. 정의역 자리에 같은 x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서로 대응이 된 관계가 정의역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흔히들 착각하는 게 역함수의 미분은 도함수의 역수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같은 x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오개념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되 다시 한번 얘기해. 역함수의 미분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주호야. 역함수를 미분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본래 함수, 도함수의 역수가 맞긴 하나 들어가는 정의역 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면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쌤 한번 해볼게. 봐봐. fx를 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당연히 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gx는 전부 다 역함수를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호한테 g'3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됐어? 얘는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의미야. 그럼 역함수를 미분하라고 할 때 주호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함수값으로 갖는 x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 눈으로 딱 봐도 보이지?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케이. 1인 걸 찾았어? 그럼 우리는 역함수는 본래 함수, 도함수의 역수야. 이렇게 쓰되 3이라는 걸 찾은 그 x가 1이라는 걸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 여기다가 똑같이 3이라고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면은 이제 미분을 하겠죠? f'x를 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실제로 이제 3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치?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이거. 역함수 미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 또 요 경우도 한번 볼게. 어떤 걸 이번엔 볼 거냐면 이렇게 쌤이 꼴을 한번 놔둬볼게. 이거 지금 우리 뒤에 기본 문제에 있는 건데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잡고서 이번에는 쌤이 주호한테 이게 지금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그냥 아예 풀어버릴게. 몇 번이냐면 이게 지금 126페이지에 126페이지가 126페이지에 2번 문제거든요. 5-8번은 2번. 자, x가 이건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얘를 구하래요. 지금 봐봐. dy, dx 이걸 구하는데 심지어 얘가 친절하게 옆에다가 x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은 x에 관한 함수인 거잖아요. y는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미분을 하면 주호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y, dx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넌 이 식에서 dx, dy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dx, dy를. 여기서 dx, dy를 구할 수 있어. dx, dy. x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봐봐. 이거 둘 지금 곱의 미분법이지? 그치? 그럼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루트죠? 2 루트 1 플러스 y분의 1. 근데 얘는 지금 합성함수가 1 플러스 y.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1이니까 그냥 1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나는 dy, d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를 역수를 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역수 관계는 맞아. 근데 여기는 x에다 뭘 대입하라고 얘기했냐고. 루트 2를 대입하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걸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다 라고 들어갈 때 루트 2를 대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x가 루트 2를 대입을 하라는 얘기는, 그치? 그러면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 y가 얼마인지를 봐야 된다. 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dy, dx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y, dx. 얘는 내가 지금 보니까 dx, dy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루트 2를 대입을 하라고 했어.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을 하라고 그랬다고. x가 루트 2를 대입을 하라고 했대. x 루트 2 이거 대입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얘에다가는 뭘 대입을 해야 되냐? 여기에다 x는 루트 2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x가 루트 2일 때 y가 지금 얼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y는 1이라는 그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쌤이 이거 좀 연습 좀 해보자. 역함수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음함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역함수가 조금 어려울까? 봐봐. 유제를 쌤이 한번 해볼게. 유제 5-11번 유제. 역함수는 잘못했다면 5개념을 너무 잘 잡히더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가 gx인데 gx가 연속이래. 그럼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f의 역함수가 지금 gx라는 얘기인 거고, 맞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지금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gx 플러스 3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주어가 이제 이걸 또 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F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F 마 3이 0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F 프라임 마 3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지금 현재 누구냐면은 G죠, G.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걸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줘야 되니? G로 해석을 하려면 G 얼마가? 0이 마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쌤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G 프라임 마 4가 마 3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보자 이거야.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자 이거야. 그럼 나는 G0이 마 3이니까 이 플러스 3이라는 거 대신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보세요. gx 그 다음 저 자리를 플러스 3이었던 걸 마이너스 g0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왜냐? g0이 마 3이었으니까. 맞지? 그럼 쌤이 g 빼기 g 나왔어요. 그럼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x 빼기 0을 여기 분모에다가 집어넣게 되겠지? 남는 거 원래 있었던 건 지금 보니까 여기에 x가 있었잖아. 그치? x가 있었다고. 아니면은 그것도 보기가 힘들어. 그럼 여기 x 해놓고 저기 x제곱 플러스 x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주어는 느낌이 와. 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구나? G 프라임 0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얘를 봐야지. 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G 프라임 0이고, 그 다음 곱하기, 이게 지금 X가 약분이 되겠죠? 이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나요? X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에요. 그치, 1. 그럼 그냥 결국에는 G 프라임 0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G 프라임 0을 구하려고 봤더니 봐봐. 다시 역함수야. G 프라임 0을 구하라고 했어. 그치? 얘 역함수잖아. F의 역함수잖아.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F 프라임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널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다 0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얘기했다. 그것만 기억하라고. 그럼 너는 뭘 찾아야 돼? 얘가 0이 되는 게 F에다가 도대체 어떤 걸 집어넣으면 0이 나왔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어떤 걸 집어넣으면 0이었어 아까? 마 3이었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 3을 집어넣으면 0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됐던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면 그래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됐죠? 하나 더 해보자. 거기 아래에 있는 유제 5-12번도 또 해볼게. 유제. 지금 얘가 y는 세제곱권 루트 하고서 얘가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그치?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dx dy를 구하래. dx dy를 구하래. dx dy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dx dy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dy d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dy dx를 먼저 구해. 그럼 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3분의 1제곱은 쌤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거 앞으로 빼고 그러면은 3분의 1제곱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가면 돼? 세제곱권 루트 x 플러스 1에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제 얘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원하는 거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럼 이게 식이 뭘로 써줘야 되겠어? y에 대해서 써줘야 된다.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봐봐. dx dy라는 거는 지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dy dx를 네가 구했잖아. 그걸 역수를 취하는 게 맞아. 그치? 그럼 쌤이 이걸 이제 집어넣게 되면 얘를 내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얘가 지금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권 루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1분의 1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식을 또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이 역수가 취해주는 거니까 결국 얘만 남는 거라서 3 곱하기 세제곱권 루트 이 자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두 개 했어.
음함수 미분하고 역함수 미분을 했어. 역함수 미분을 할 때는 본래의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의 역수다라고 기억을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변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좀 조심을 해라. 그 얘기만 쌤이 하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 이제 매개변수 요거 한번 해보자. 매개변수.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세 번째. 요거는 좀 주어가 받아들이기가 편할 거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이거는 뭐 별로 할 것도 없어. 왜냐면 되게 직관적이야. 세 번째. 매개변수.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자, 쌤이 주호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줘 볼게. 뭐냐면 x가 코사인 세타야. 그리고 y가 사인 세타야. 자, x하고 y는 관련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나? 관련이 있어 없어? 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그럼 얘기를 할게. 저 두 개는 충분히 하나의 x,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딱 봤을 때 x하고 y를 이용을 해서 물론 x도 세타로 표현이 되고 y도 세타로 표현이 됐지만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냥 바꿔놓고 미분을 하면 돼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다가 이제 또 예시를 하나 들 때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놔두고요. 그 다음 뭐 y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x하고 y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치? 그러면 이때는 도대체 dy dx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 이거야. 선생님 말하는 미분이라는 건 계속 dy dx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서 dy dx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해서 2y 하고 dy dx 해서 0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dy dx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y분의 x구나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dy dx를 구하라고 할 때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가 마치 그건 거지. x와 y를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태, 여기 이 예시로 표현을 하자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가 세타. 그럼 그때 우리가 dy dx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자면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자 dy dx 주어진 저 x 있죠? 저 x, 자, 저 x, x를 뭘로 저거 지금 뭐 미분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뭘로 표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데 y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는? 어? 제 x도 저것도 뭘로 미분해야 돼? 세타로 미분하면 돼.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dx d세타. 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dy d세타. 그게 끝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뭔 줄 알아? dy dx를 구해야 돼. 그럼 나는 dy를 뭘로? dx d세타로. dx를 뭘로? d세타. x를 뭘로? 세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지금 저기서 dy d세타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 주호는 dy d세타 세타에 대해서 미분 얼마? 사인을 미분하면 얼마인지를 배우질 않았군요. 그쵸. 아무튼 여기까지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데 내가 그걸 가르쳐 놓질 않았네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이게 끝이야. dy dx 구할 때 네,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한번 해볼까요? 저런 예시, 세타, 삼각함수 예시 말고 자, x에다가 x는 2t래요. 그리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y는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쌤이 예시를 하나 잡아볼게. 그럼 물론 y하고 x 관계 알 수 있죠. 왜냐면 t는 2분의 x하고 여자를 x 집어넣어가지고 dy dx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그 과정 없이 그게 보자마자 dy dx 할 수 있다고. 알았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여기다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여기다가 그래서 그냥 바로 t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쌤 말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저거 맞는지 해볼까? x가 2t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 y는 t는 2분의 x잖아? 그러면은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y 프라임 하면 얼마예요? 네? 아, y 프라임 하면은 얘 지금 미분하면 얼마? 2분의 x죠. 2분의 1x. 근데 그 x가 뭐예요? 2t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2t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전혀 없죠? 매개 변수는 진짜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러면은 쌤이 이제 우리 주호한테 시킬 거는 지금 우리 주호가 세타의 그 사인, 코사인을 미분을 할 줄을 모르니까 지금 기본 문제 5-9번을 내가 지금 주호한테 시키려고 봤더니 그 정도는 주호한테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버퍼링이 걸릴 것 같아? 쌤이 갑니다. 지금 보니까 x는 사인 세타, y가 코사인 2세타예요. dy, d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개 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조호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되긴 되는데. 그래서 왜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배웠으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얘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자. x와 y에 대한 관계를 찾자. 코사인 2세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두 번째,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세 번째,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y는 하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요. 그럼 2x 제곱이요.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 기본 문제 5-9번이 우리한테 어차피 x, y의 관계식을 구하라? 관계식을, 그럼 이거 끝인데? 이게 끝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x에 대한 범위 체크를 해야지. 사인 세타는 무한대로 다 될 수 있는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인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이거는 너무 중요하지. 요거. 나는 미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요것만 쓰면 끝이야. 괜찮죠? 네.